마찬가지로 저희가 유물로 이렇게 CD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조금 더 밖으로 나와서 조금 멀리서 제가 거시적으로 본다면은 하나의 시대 정신, 당시 고려시대 사람들의 생각,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즐겼던, 또 좋아했던, 애호했던 이런 그 문화들이 담긴 그 강연을 벌이는 그런 전각이 있습니다. 그 전각에서 항상 그 예종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연회를 베풀었는데요. 그때 타력은 수정입니다. 만호, 비취, 서시, 물속 뿌리고요. 이런 것 같은 그런 완성품이 이제 그 진열돼 있고,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물품들을 곁에 두고 감상하고 또 즐기고 애용하는. 고려시대 조선 초 요 가두리 시기에 있던 이제 청자 제가 도예를 공부하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선물로 주셨던 건데 이 순간을 나는 그런 표정이 어떻게 기록해야 될까? 이게 제 작가로서 첫 질문인 것 같습니다. 유물을 풀어서 해석하면 남겨진 물건이라고요. 선조들부터 남겨진 물건이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학의 의미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정확하게 전개적으로 저는 신기하게 박물관, 미술관에 가서 박물관 같은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대구 미술관에서 전시되었던 제 작품, 메인관 창동 창작 스튜디오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작가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공간인데요. 북현에서 운영하는 게 스튜디오입니다. 거기서 작가들이 실험적인 작업들도 하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게 되는데 제가 거기에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잠시 입주하여 거기서 전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사랑이 주는 진짜 공무원이십니다. 저분을 모셔서 이 퍼포먼스를 진행했어요. 진짜 인물이 된 것 같은 어떤 이 퍼포먼스의 이 설치 작업. 제가 이제 유물을 붙이는 네이밍의 이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데 이거를 이제 그런 방식을 그때 공유되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창작자는 그걸 캐치해서 그걸 자기 작품에 녹여내는 방식이 있고 그 중에서 해외 작품이 소개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해외에서는 사실 동아시아의 도자기 굉장히 노딜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여러 지점들을 담아내고 단순히 유머러스한 어디 뭐가 될까 그 대학원 시절부터 그 기록을 쭉 펴보는데 2010년도부터 편집해서 그 중에 일부분이 작년 2023년에서 24년도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 굉장히 큰데 그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한국 현대미술을 조망하는 대형 전시가 열렸었습니다. 네. 한국 학생들이 제가 다른 저 청자의 기록들이 좀 재미있게 보셨던 것 같아요. 이미적으로 보고 1980년도 이후에 한국 미술을 조망하는 것이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면 무형의 이미지, 무형의 존재를 무형의 물질의 대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 사실 나이키라는 건 손에 잡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기호적인 의미를 어떻게 실체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게 눈앞에 실체화로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주는 이제 충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 작품을 오늘 제 다음 말씀에서 이미성 감독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일부러 이 시리즈를 넣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사실은 제가 2007년도부터 쭉 제 주변에 꿀을 구성하고 있는 문화적인 형태를 도자기로 기록해 나가요. 심지어 저는 이 도자기들을 제가 다니는 레지던시나 작업실 주변에 묵도 다닙니다. 나중에 언젠가 발굴이 돼서 학생들을 좀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도자기라는 게 시대를 특정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체 자체를 좋아하고 사실 도자기는 이게 특정 어떤 테크닉이나 매체에 되게 착하게 계시는 작가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감히 그 영향까지 건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여러 관심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청자도 좋고 백자도 좋아하고 구청도 하고 그래서 백자 전시 이렇게 기획되시면은 가면도 오시고 들어주시고 청자하시면 들어주시고 하는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
사실 도자기 자체에 대한 좀 질문을 많이 가지고 작업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창작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는 저는 이렇게 용어를 좀 다시 차분히 풀어서 해석하는 그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도자 조형이라는 걸 해야 한다면 현대 미술가로서 현대 도예 혹은 도자 조형이라는 걸 할 때 어떤 조형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에 제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던 것은 저 도자기라는 저 단어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이 자기라는 이 매체를 지칭하는 것과 함께 형상, 그 형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너무 당연했습니다. 자명하게 기를 해석하는 지점은 동양 사상에서 여러 가지로 확장될 수 있는데 아주 처음부터 기라는 형상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제가 고집스럽게도 기라는 형태 항아리의 형태일 수도 있고 열쇠의 형태일 수도 있고 기존의 선배들이 남겨주셨던 그 형태적인 레퍼런스를 가지고 다시 제조한 방식의 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 됐을 때 이제 그 제작이 되고 그리고 기술이 발생한 이후에 그 모든 기술은 다 도자기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자기에 그런 테크닉적인 어떤 기술들을 녹여내는 거에도 굉장히 흥미롭게 관심이 있고 그 중심은 항상 저를 집어넣는데 이거는 자아성적인 어떤 의미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성에 대한 해석을 제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제가 사인을 넣듯이 저를 들어가는 컴퓨터 작업을 하면 전사작업 도자기 위에 붙일 수 있는 전사 작업을 해서 도자기가 매력적인 게 뭐든 될 수 있다. 뭐든 될 수 있다. 금도 되고요, 유리도 되고, 돌도 됩니다. 심지어 도자기는 그렇게 유연하게 형상을 변형시킬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 재료가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지루하지 않은 재료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유물에서 참고하고 싶었던 것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는 풍미제 혹은 매개자 역할이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유물이 주는 메시지만 찾았던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계속 보면서 좋아하는 인물은 이런 미완성적인 인물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담겨져 있는 것들. 사실 학예관 선생님들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복원을 이렇게 만들어내시겠지만 작가적인 입장에서는 요 일정한 패턴을 깨는 게 작가의 흥미거든요. 사실은 저렇게 사고가 작동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창작자의 어떤 태도일 수 있는데 그런 여지들이 저의 상상의 여백을 좀 잘해줬죠. 조선의 도자 시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현대까지 돌아오는데요. 우리 현대미술관에서 지금 한국 현대도예를 조망하는 1900년대, 195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초까지 전시가 지금 기획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저는 초입에 동시대 작가이지만 1950년대 아주 초입에 그 제 작품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그 상상의 영역들이 아주 공존한 빈 공간의 여지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 시기가 해방 이후 근대화 대비 그 시기에 선솔되지 않은 여러 영역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 이입할 수 있는 여러 지점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마치고 작업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창작자의 전통은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유홍 선생님께서 강연하시는 유홍 선생님께서 문화재청장 시절에 경회로 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통이라는 거는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유물을 레퍼런스로 현대 미술을 하는 거는 이게 사용될 수 있는 유물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제 할아버지가 주셨던 거죠. 이게 전통이라는 게 이 창고 보물 창고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유통돼야 이게 변화되는 전통으로서 계속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 전통에 대한 창작자의 입장과 해석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의 과제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공부했었던 90년대 초반, 80년대 말의 그 전통의 개념과 지금의 전통의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용어적인 의미에서의 전통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지금 이제 지금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됐죠.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 또 3D 프린팅 이런 것들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근대 시기에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과학관 이런 것들이 다 뮤지엄의 맥락인데요. 지금 시대에는 동물들을 잡아다가 동물원에다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여 앉아서 고래도 볼 수 있고요, 코끼리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이런 증강 현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고, 저기 보시는 것이 일본의 있는 후쿠시마 원전인데요. 저런 곳에 인간이 들어가서 저런 것들을 수습하기보다는 로봇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 기술의 발달이 사실은 인간에게 꼭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어떤 적정한 사용, 또 그것에 따른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우리 문화재와 또 역사를 발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주 파사성의 어떤 과거의 어떤 모습이 어땠는지 증강현실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전쟁으로 파괴된 그 유물들을 이렇게 복원해내는 3D 기술들을 또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제가 2021년에 청주공예 비엔날레를 하면서 소개했던 작가 두 분인데요. 저쪽에 계신 분은 그 장신구를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여기는 자기입니다. 영국의 몰타의 출신의 니코 콘티라는 작가가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만든 화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런 디지털 기술, 또 디지털 혁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또 근데 이런 제조업의 문제는 이런 예술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리쇼링 현상들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인건비가 싸갖고 제3세계에다가 공정한 지었던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본국으로 다 소환을 해갖고 그 안에서 전자도구로 인한 로봇으로 제품을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어떤 경제에 있어서도 어떤 지정학적인 변화가 일고 있고, 아시겠지만 휴머노이드라든지 로봇 또는 방역 이런 것들이 코로나 동안에 인간들의 일자리들을 어떤 아사라든지 사실은 일하는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일자리도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좀 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럼 과연 앞으로 우리가 예술과 공연을 무엇을 할 것이고 이런 기계기술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인식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두에 먼저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그리고는 지금 그것이 복사하고 붙이고 이어붙이고 모든 사람한테 이게 공급할 수 있는, 뭔가 받는 수동과 능동의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쌍방용의 형태로 또 언제 어디서나 과거하고 다르게 그것이 어느 일정 기간에 9시부터 6시까지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1년 12달 365일 어디서나 벌어질 수 있는 전자책으로 바뀌고, 이제 전자책에서 바뀌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오디오인데, 저 오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 5년 전에 사실은 너무 일을 좀 극심하게 하다 보니 이들 설명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하고도 직결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처음 큐레이터로 시작했던 게 2001년도에 도자기 엑스포라는 행사를 하면서 큐레이터로 시작을 했고, 그때 우리 실장님도 뵙긴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명제표하고 패널로 글자를 써서 일일이 공문, 영문 이렇게 써놓기도 전에 60년대에 캐나다의 시각 디자인 이론 전문가인 마셜 맥루먼이 디지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 60년대에 시각 중심주의 사회가 이제 앞으로는 공감각,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청각과 촉각과 후각과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그 작품 안으로 들어가고 그것들을 냄새도 맡고 또 만져보기도 하고 체험해보기도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는 것에 60년대에 이 사람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변한다는 것은 사실은 변화를, 예식의 변화를 말한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앞에까지는 조금 이 공예 분야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모두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사라져버린 우리 전통공예, 특히나 이제 각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가 갓을 쓰는 게 별로 없죠. 단발령 의미의 상투와 자기다부터는 어떤 의복의 일관으로서가 아니라 패션 아이템으로서 자꾸 소개를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힙한 그런 아이템으로 소개가 되고요. 또 그런 말총이라고 하는 이 갓을 만드는 재료는 젊은 한국인 작가인데요. 아주 가볍기 때문에 장신구로, 사실 장신구를 제가 알고 있는데 무거운 장신구를 따면 옷이 늘어지기 때문에 사실 여름에는 장신구가 하기가 힘들고요. 기술적으로 들여다본다고는 사실은 제작자의 공예가들에서는 굉장히 연구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할 건데요. 저 정다혜 작가가 제가 그 청주공예 비엔날레 예술감독을 2020년 코로나 기간 동안 했었습니다. 그때 국제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거기는 그 말총무님이 비싸움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 작가가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10년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좀 확장적으로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어떤 실험 정신을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의미로 저렇게 빗살무늬 토기를 이용해서 저렇게 백색으로 만든 말총으로 대상을 받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페인에 있는 패션 회사인데 노에베라고 하는 데서 대상을 받았고 세계적으로 또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작가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2021 청주공예 비엔날레 때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엔날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 비엔날레와 오프라인 비엔날레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전시장 안에 드론을 촬영을 해갖고 보내드렸고요. 앞에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 비엔날레 제가 파트를 4개를 나눠서 일부분으로 생물, 선거, 언어, 사과, 아카이브를 갖고 도구를 보여주는 4개 파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첫 번째 파트도 노동에 대한 노동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장정신, 물질적인 물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공예라는 장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작가들의 노력과 시간과 고민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개했던 것은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줄루족의 바군입니다. 사실은 그 할머니죠. 할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만드시는 저쪽에 있는 바군인데요. 주로 음식이나 술 같은 걸 만드는 것들이 이제 주로 만드는 바군이에요. 전통적인 바군이.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마찬가지로 저런 바구니를 잘 쓰지 않습니다. 거의 우물 정도로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그 손녀가 그래서 의자 가운데 앉으시는 분이 할머니세요. 같은 마을에서 공동체로 작업을 하시는데 주로 이제 공예 작업이라는 게 공동체 작업이 많다 보니까 저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과거에는 저런 용도의 바구니들을 훨씬 많이 썼는데 지금은 노래용으로 썼던 것들인데 또 과거에는 오무새 같은 경우 저게 노란색 쪽에 있는 깃털로 만드는 그 망토를 했는데 오무새가 지금 멸종이 된 새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옛날에 썼던 그런 재료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레이하고 목에 걸는 레이하고 저쪽 망토 같은 거를 닭털 또는 떨어져 있는 공작새 털 죽이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이미 버려진 털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런 작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용도에 들이지 기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재료도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멸종됐기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전형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형되는 것이죠. 그 변형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시대에 살지 않고 2025년 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동시대에 맞는 재료로 동시대가 필요로 하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는 작가님, 이 작가가 원래는 애플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매듭에 빠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사라지고 있는 매듭들을 100개를 다 복원을 했어요. 누구한테서 학교에 가서 아카데미로 배운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서 연구하고 발굴하고 리서치를 통해서 100개의 이 매듭을 발굴을 해가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전시도 하고 소개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 인테리어 소품으로 이렇게 가림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공예라고 하는 분야는 아카데미에서 꼭 이렇게 대학을 나와야 되고 정규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배우는 것은 아닌데 과거에도 도제시하고 보면 지금 변화되고 있는 환경 얘기를 조금 하려고요. 바구니 짜기는 아주 굉장히 오래된, 가장 오래된 걸 위한 공예 기술입니다. 이 작가 같은 경우는 버드나무 한 20종을 자기 작업실 근처에서 직접 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할 수 없는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산업화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워지고 기후변화, 탄소 측정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를 의식을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몇만 년이 변했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손기술과 소형적인 재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되게 제일 중요한 얘기를
전통, 탁석선이라고 하는 한국의 철학자분이 계시는데 한국인의 후리안 아우의 작품들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전시의 제목은 코리아 나우입니다. 한국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이 보여줍니다. 사실 유럽에 있는 굉장히 많은 나라가 10년 전에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유럽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김해뮤지엄이라든지 세들 박물관에서 갖고 있는 과거의 19세기 이전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작동하고 있는 동시대의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갭이 굉장히 한 100년 정도가 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소개할 때 방 한쪽에는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있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 방이 있어서 햇빛이 들어와도 되는 곳에는 도자기들을 소개했고요. 햇빛이 안 들어와야 되는 곳 같은 경우는 57, 나전, 한지, 금속공예 이렇게 해서 방이 작은 방에다 나누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57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동아시아 특히 한국, 중국, 일본에서 굉장히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재료이면서 또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7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지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김해미술관에서 김해 박물관이 수장하고 있는 우리의 그 전통적인 57 함을 먼저 소개를 하고요. 앞쪽에 여기 한 홍동실 선생님이라는 문화재세요. 그 선생님의 향로를 소개하고 57년 치기의 끊음질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습소를 같이 소개해서 한쪽 편에 소개를 하고 반대쪽에다가는 김진 경성대학교에 있는 지금 섬유공예과의 교수님이신데 중치기법이라고 해서 한 줄을 물에 빨아갖고 만드는 지려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것을 바늘을 가지고서 구멍을 내갖고 저렇게 2m짜리 발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집요한지 또 얼마나 왕골이라든지 전통적인 공예 소재들을 가지고 만들었던 가구들을 소개했습니다. 저쪽에 있는 가구 같은 경우는 영상 의자예요. 1인용. 그래서 올리면은 사실 발이 되기도 앉으면은 사실 자기가 영상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가구로서 써갖고 전통적인 소재지만 지금 시대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개인들이 지금의 한국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나전한 한대현 선생님이라고 서울시 문화재신데 그 작품을 같이 소개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남자입니다. 자, 이 작품을 사실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이거예요. 누리 이불입니다. 사실 이런 집단지성이 굉장히 극대화되지 않나. 그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보면서 그 속담을 가지고 그것을 기호화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작품을 보고서 에르메스라고 하는 기업이 와갖고 이 작가한테 프로젝트를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세기 작가가 이 누리를 굉장히 그 이후에 많이 만들게 됐고 2020년에는 제가 이 전시를 했던 때는 2015년이었는데 2020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보셨던 코리아 나우라는 전시를 파리에서 보시고 미네에 있는 박물관에서 전시도 초청을 받아갖고 그 전시됐던 작품 중에서 일부 그 중에서도 이때 당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스마트 레볼루션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한국적인 어떤 특질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좀 독일과는 다른 우리의 장점들을 좀 소개했다 생각이 들어서 협업된 작품들을 좀 중심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지금 김수영 선생님 이미전이신데 김수영 선생님하고 조기상이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같이 해서 만든 어떤 그릇들을 좀 소개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나전치기 스툴도 소개를 한 바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오늘 제가 정보 선생님 오시는 줄 알고 일부러 사진을 보시고 오늘 안 오셔서 좀 안타까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시에 정보 선생님의 바로 이 작품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2015년에 이런 백골봉이라고 하는 전시를 하셨는데 사실 정보 선생님을 제가 소개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통이 사라지는 것은 기술이 사라져서 하는 게 아니고 또는 소재가 사라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통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전통이 사라집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 장석이라고 하는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라져가는 그런 지경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시를 통해서 25점의 이런 표현 반다지를 만드셔서 굉장히 많은 이 전시 끝나고 나서 25점이 완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주문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세 분의 장석자분들이 지금 작년에 제가 2024년 트렌드페어에서 국가유산진흥원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부석장들이 했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들이고 최근에 굉장히 소리가 증폭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통을 우리가 지킨다는 걸 하는 것이 기술을 지키고 의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활용하는데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의 잘못된 점, 그것의 개선할 점, 또 그것의 보완할 점들을 반영을 해서 소비자의 어떤
제조하시는 분들한테, 제작자들한테, 또 장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지금 내가 소비하고 싶은 것은 이런 형태고, 이런 기능이고, 이런 소재고, 환경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환경을 더해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인권을 더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소재를 썼으면 안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반영해서 지금에 맞는 동시대에 공예품을 만들 때 전통은 분명히 살아서 계속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는 제가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실 운송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큰 물건을 갖고 갈 수가 없어서 장신구를 갖고 왔었어요. 2015년에 국가문화유산진흥원에서 별 프로젝트라고 해서 장신구를 하는 금속공예를 하고 문화재분들이 서울에서 만든 그런 브로치, 가무치, 이런 것들을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불상 프로젝트 하시는 정원복 선생님하고 금속공예를 하는 조성호 작가가 같이 협업을 해서 브로치입니다. 제가 이 브로치를 전시 기간 내내 찾고 있었어요. 독일에 있는 굉장히 큰 언론들이 어떻게 불상을 그것을 브론즈로 만들 수 있는 생각을 했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전통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만들어 똑같은 어떤 원형과 전형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의 시점에 맞게끔 새롭게 해석해내는 발상에 대한 그런 가치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2021년도에는 보신 것 같이 가금이죠. 완초공예. 지금 거의 안 쓰죠. 다 플라스틱으로 대체가 되거나 요즘 다른 재료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상훈이라고 하는 목공예 하는 디자이너하고 협업을 해갖고 이렇게 등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대상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2024년 경기도사 비엔날레 예술감독을 맡아서 얼마 전에 마쳤던 비엔날레인데 주제가 투게더 몽테뉴의 고향이었습니다. 함께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고양이가 나라하고 노는 거지 내가 고양이하고 노는 거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던 16세기 프랑스 철학자라고 몽테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서로 배려한다는 것이 환경을 배려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회를 배려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서로 함께 해야 된다. 남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루어지시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중국 작가 춘추마오라고 하는 중앙미술의 무작위 디자이너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중국의 문양들을 서양식기에다가 결합을 해서 전통을 어떻게 동양과 서양을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맞추느냐. 그리고 전시의 마지막에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밥 한 끼를 같이 먹는다는 그 의미, 사실 도자기라는 의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음식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세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욕구를 채우고 살아가는 어떤 힘을 주고 그런 것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황충호 작가가 주로 어떤 시대를 제작을 하냐면 브릭스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하는 이런 경제 연합하는 회의를 개최할 때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이 작가의 의뢰를 만찬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만찬기를 도자기로 중국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으나 전 세계에서 모이는 정상들에게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문양과 18세기에 중국의 도자기, 경덕진에서 만든 도자기가 유럽을 휩쓸었죠. 국가와 권력의 상징이었죠. 폴란드의 국왕이 있던 아우구스투스 8세가 당시 자기가 갖고 있던 사람 600명하고 또 청와백자 151점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 그리고 욕심, 탐욕이 지금 만들어내는 것들 결국은 전쟁이 아니냐 하는 의미로서 비엔날레에서 도자기로 만든 탱크를 통해서 청와백자로 만든 탱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아시아 여성들이 죽음을 당했죠. 그 작품을 보고 한국계 미국인 작가인 스티브 연이라는 작가가 여기 보시는 이 작품 산산이 부서진 꿈과 변화의 그림이니까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갔던 아시아 여성들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고 그들의 꿈이 어떻게 보면 노베르토 누고라고 하는 작가가 고대 그리스의 앙포라 형태에다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좀 차별의 문제들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계층 간의 어떤 순환하고 있는 구조에 대한 문제를 칸칸이 나눠서 이렇게 만들고 그것이 계속 돌고 있다고 하는 어떤 의미를 이렇게 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림들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스페니쉬들을
표현을 해갖고 사실은 그 지금의 그 어떻게 보면 그리스 앙코라 또는 그 스페니시 계통의 전통적인 어떤 적색 정도로 만든 어떤 패턴을 통해서 전통적인 요소를 차용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미술관에서 하는 보수적인 가치 판단이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갖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다른데 비엔날레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적인 규모의 어떤 미술 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위적이고 좀 실험적인 지금 동시대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좀 다뤄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물관에서 하는 보수적인 전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유혜정 작가님 같은 경우는 미래에 본인의 작품 공부를 발견되길 바란다는데 그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그 작품이 옛날에 만들어졌고 파편처럼 그냥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100년 후에 굉장히 소중한 아까 보신 상용 청자처럼 중요한 인물로서 이 시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비엔날레가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것은 디지털의 운동도 변하지만 소비자도 변하고 우리의 삶의 패턴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과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년대 초반에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전통은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도 참은 안 되고 무엇이든지 다 서구적인 것이 다 옳은 것이고 현대적인 것이 다 옳은 것이고 이런 어떤 패러다임이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IBS라고 하는 회사에서 톤블럭이라고 하는 그 자회사를 차려갖고 2020년에 성공유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해갖고 젊은 작가들이 이런 상품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펀드레이징을 해주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펀드레이징 성공의 컨텐츠가 좀 이런 정도의 성공률을 통해서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인식과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작품입니다. 오늘 전시가 아마 청자전이기 때문에 이 작가 꼭 소개를 제가 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과거의 어떤 물건들을 재현하는 어떤 방식의 전통의 소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고요. 청자를 이해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고민하고 있는 현대 작가들과 소개하고 나오는 지금 8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018년 평창 공개